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법부를 믿는다면서 모든 판사 새끼가 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럼 대변인이 하셔야지. 청와대 대변인 출신이야지. 왜 민간인이 하십니까? 이보세요. 그럼 지금 당신은 청와대 네,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잠깐만요. 대통령은 시작 안 했고요. 자, 이거 하나씩 드시고 하세요 지금. I'm good, very good이죠. 네. 임세은은 너무 한 시간 맛있습니다. 일찍 와서 웬열 했더니 자. 예. 술 좀 먹지 마. 아니야 지금 감기약 먹어줄래 그래. 감기약 먹어줘. 많이 드시고 빨리 시작. 예. 우리 임세은 수석님 술 끊으셨습니다. 예, 술집들이 울고 있어요. 예. 노벨 알코올상 후보께서 지금 술을 끊어가지고. 우리가 화날 때 화나더라도 할 건 해야지. 빨리 먹어. 그 맞습니다. I'm good. 이거 진짜 베테랑 2 영화에 나와요. 너무 맛있어 일단. 이거. 베테랑 2의 영화에 나와요. 아세요? 압니다. 저도 압니다. 예. 네. 그리고 I'm good은 진짜 베리 굿이고요. 정말 착하신 분 이거 사장님이십니다. 몇 박스 안 남았대요. 여러분 지금 방송 중에 매진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구매 한번 해보시고. 너무 상큼해 이거 진짜. 아우 좋아. 너무 맛있어. 자 오늘 웃길 준비 됐죠. 아니 세상이 너무 역 같은데 어디 아니 웃깁니까? 웃겨. 그래야 사람들이 오래 살아. 아 그래 좀 그리고 웃겨드리죠. 막 스트레스 받아서 오래 못 뭐 살면 안 되지. 네. 좀 비장의 무기 좀 갖고 오셨어야지. 그냥 오시면 안 되죠. 자 스탠드 바이. 네. 오늘 비장의 무기는 제가 갖고 왔습니다. 스탠바이. 예. 자 민생 웃음연구소 16번째 방송입니다. 지금 제 앞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차석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퇴진하라! 얼마나 열받으십니까? 짜증나네, 진짜. 그냥 저는 이게 책 광고가 아닙니다. 퇴진하라! 저희들의 절규입니다. 뭘또 구해오셨네. 예. 이제 1000권을 돌파했는데 10만 권은 돼야 저놈들이 퇴진하지 않겠습니까? 퇴진하라! 송대관 할 아닙니다. 자, 퇴진하가 아닙니다. 퇴진하라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세은 민생경제연구소 수석소장님 그리고 전 청와대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최근에 리틀 서영교로 불리고 있는 임세은입니다. 아, 목소리가 거의 똑같더라고요. 미안한데 외모는 포기했구나. 목소리는 거의 이제 목소리. 리틀 서영교로 불리고 있습니다. 서영거 우리 저 의원이 네. 그런 거 있어요. 갑자기 저는 마이크 안 켜도 되죠? 없어도 돼. 야, 나는 성혜영교 너무 좋던데. 저도. 그 텐션 그게. 아유, 좋죠. 저희 선배님이십니다. 자, 지금 여러분 앞에 퇴진하라 책이 있고요. 사실은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열풍을 주도하고 있다. 네. 퇴진하라 이 책 여러분 아직도 없는 분들은 꼭 구매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가만 있어. 저번에 무슨 경제 부흥회 이런 책 예. 있잖아요. 대한경제 부흥회. 뭐 진보의 한강 작가야? 예. 책을 막 동시에 막 몇 개 내는 거야. 임세은 수석장님의 임세은 식당으로 오세요도 지금 엄청 팔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모이면 이 책이 재밌다고 그 자리에서 막 주문하는 희귀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어요. 임세은 식당으로 오세요. 네. 그러니까 진짜 이제 재밌어요. 임세은 소장님이 임세은 식당으로 오세요 하고 퇴진하라 2개를 냈고 아. 제가 되돌아보고 쓰다와 대한경제 분야 퇴진하라 이렇게 3개를 써서 저희들은 이제 민생경제원에서는 민생작가연구소 저희 배우이기도 합니다. 예, 배우로도 이제 네. 연말에 영화 거듭나죠. 초에도 영화 나오고 나오지. 네, 퍼스트 레이디. 김건 7시간 다큐 퍼스트 레이디에 나오시고. 퍼스트 레이디에 나옵니다. 근데 네. 국회에서 지금 상영이 시사회가 불어되는 비운의 사태가 있었죠. 원래라면 오늘 7시에 저희 상영회를 해야 네. 되는데 그렇죠. 맞죠, 취소됐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격렬하게 항의를 하고 방해를 하면서 취소됐는데 김준혁 의원이 비장하게 국회에서 반드시 국회에서 상영한다. 알겠습니다. 선언했습니다. 자, 말이 그려지면 마이크 계속 끌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거 총책 4권을 사서 네. 자면 됩니다. 배가. 네, 좋습니다. 안 읽으셔도 돼요. 괜찮아요. 냄비 받침으로도 아주 유용합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는 게 저 퇴진하라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고 있어요. 지금.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한꺼번에 싹 보여줘봐요. 네. 봐봐요. 이거 지금 책 야, 공부 이대 교수, 우리 또 이대 교수 서영교와 퇴진하라. 임세은이 나온 이대. 성공회대 교수 퇴진하라. 제가 임세은 소장의 성공회대 겸임 교수였죠. 그러네요. 그리고 농민들 퇴진하라. 대전 충청 지성들 퇴진하라. 퇴진하라. 참 시민사회 책을 다 읽으셨나? 퇴진하라. 책을 다 읽으셨나? 뭐지? 저기 교수님들 시국선에 3,000명이 넘었고요. 지금 속보도 하나 있는데 미국에 계신 교수님들 수백 명이 시국선언 합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합니다. 예, 저한테도 연락이 와 있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언론사에 보도자를 뿌리기로 되어 있고 중앙대 교수님들도 얼마 전에 했는데 뭐 아무튼 굉장히 인상적이죠. 예. 네. 그러니까 한번 외치고 시작합시다. 자, 하나, 둘, 셋.
책을 드셔야죠. 다시 하나 둘 셋. 퇴진하라. 참, 야,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힘을 낼 수 있다. 그럼요. 그럼요.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번에 한번 화요일 날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지만 네. 민생경제연구소 그리고 검사 모임 윤석열 대선 불법 선거사무소 조사해야 된다라고 지금 네. 고발했죠, 고발. 네, 고발했습니다.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저 보니까 네. 저기 시아버지하고 부부가 나오네요. 오 마이. 아니 그렇잖아요. 그냥 누나와 그냥 막내 동생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훨씬 어려 보이잖아요. 사진 속에서. 키가 작죠, 저보다. 키가 작고. 작죠. 예. 네. 못 먹고 누나한테는 부모님이 잘해줘갖고 옷도 좋고 얼굴도 때깔도 좋고 키도 큰데 저는 막내여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고 그래서 그런 키가 거요? 덜 자란 거예요. 예. 그 아버지가 잘못 먹인 거네. 예, 저 소래소리 우리 백운용 영감께서 딸만 편애했어요. 오랫동안. 예. 그랬구나. 지금도 소래소리 가면 임세현 소장한테는 그렇게 잘해드려요. 근데 저는 보면 왜 데모를 제대로 조직을 못하냐, 왜 집회를 통합을 못하느냐고 맨날 혼납니다. 네. 참. 자, 여러분 어쨌건 민생경제연구소 열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고발한 이유. 예, 우리 임 소장님께 수석 소장님께서 브리핑 잠깐 해주시죠. 일단 이게 너무 명백한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발을 안 해놓으면 수사가 진행이 안 됩니다. 이거는 너무 명백해요. 이거 우리가 의혹, 추정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거는 그냥 확신입니다. 확신. 확신으로 불법 사무소를 운영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거사무소는 선관위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되고 그 지역마다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일단 이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는 이 예화랑이라는 저희가 고발해서 저 장소에 갔던 그 예화랑이라는 곳에 신고하는 사무실이 운영이 됐고 저곳에서는 이른바 토론 연습이라던가 인터뷰 연습 이런 걸 진행이 됐다고 알고 있고요. 근데 또 다른 곳은 이제 양재동에 있는 곳 서희건설 관련된 곳인데 여기서는 사실상 그 댓글팀이 운영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여기 이건 의혹이에요. 대신 사무실을 운영한 거는 팩트.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는 확실한 곳이 있고 또 서초동에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아마 취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3개 이상이 불법 선거사무소 운영을 했다. 그러니까 얘는 온통 모두 불법이야. 불법이에요. 다 사기입니다. 예. 그냥 이거는 무조건 이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건 고발해서 수사가 돼야 되는군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임대료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건물주가 그냥 무상으로 이용한 거예요. 정치자금법 위반. 정자법 위반입니다. 또 나가면 뇌물이에요. 예. 그리고 예. 뇌물은 왜냐하면 그 남매가 공동 소유주인데 이 남매가 한 명은 인수위에 근무를 했고요. 그 원래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실 가고 싶었지만 본인의 개인적인 이유로 못 갔어요. 그리고 한 명은 또 청와대, 지금 있는 그 옛날에 청와대 제가 근무했던 거기에 자문단에 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명직. 매우 심각한 상황. 그래서 이건 그냥 의혹이 아니라요. 확신입니다. 뉴스타파도 팩트라고 못 받고 있고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윤석열 50년 지기 이철우 교수가 예하랑에도 있었고 강남하랑에도 있었고 양재동도 있었어. 다 실토를 해버렸습니다. 본인이 불법인지 모르고 전혀 몰랐더라고요. 그냥 편하게 말해버린 거예요. 물론 최근에 이종찬 광백회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부자가 윤석열에 대해서 굉장히 맹비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실망이 반영된 것일 수도 있는데 이철우 교수만 증언한 게 아니라 물질적으로 장소가 확보가 됐고 확인됐고 이준석 전 대표가 권영세 전 선대본부장이 주소까지 찍어줘. 강남구 가로수길 73 이리 와라. 그랬는데 가려고 그랬더니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이준석이 오면 이 사무소 신고하는 사무소 아니냐 문제된다라고 나중에라도 또 문제 삼을까 봐 못 오게 한 것으로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스스로 자백을 했습니다. 윤석열 내려오면 수사받을 거 겁나 많겠구나. 너무 많아요. 아니 이건 내려오기 윤석열 전에라도 팀을 바꾸려야 돼. 아니 그러니까 예. 막상 내려오면은 정과 갑자기 막 한 18개 9개 생기겠는데. 수십 한 개죠. 수십 개죠. 김건희 지금 씨랑. 민생경제연구소가 윤석열, 김건희 고발한 것만 한 50건 50건 됩니다. 되는데. 50건. 수십 개예요. 50개 되지. 퇴진하라 채 보면 윤석열, 김건희 악행이 12페이지에 나와 적혀져 있어요. 있습니다. 일지에 12페이지. 12페이지. 빠진 게 많아요. 근데. 그러니까 빠진 게 많다는 항의를 받아요. 직무유기. 정리하다 보니까 그래 뺏기는 것도 많아, 되는데 은근히. 그래서 아예 팩트다. 근데 대통령은 내란 외환해제가 아니면 소추는 안 되지만 수사는 가능합니다. 그럼요. 그리고 그 불법 선거 캠프를 운영한 김씨 남매라든지 양재동 캠프를 운영한 뭐 건진이라는 불법 댓글팀은 다 팩트로 확인됐고 우리 구세주 당시에 정책 송가했던 신용한
서울대 석자 교수가 문건도 공개하는데 그거 보면 불법 댓글팀 오마이뉴스 댓글팀 보도 그래서 대체 토론방 만들 것 카톡방 이렇게 다 나옵니다. 아예. 그러니까 전부 다 팩트로 뒷받침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검경이 여기는 압수수색도 하고 강제수사하면 윤석열 빼고 나머지는 다 구속 원벌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불법 댓글팀, 불법 선거 캠프 최소 2개. 그리고 지금 심각한 게 증거인멸의 시도가 보이는 게 저 예화랑이란 곳을 지금 리모델링 한다는 이유로 다 막아놨어요. 못 나가게. 그래가지고 지금 아예 거기서 이제 막 물건 집기 같은 게 막 빠져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수색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쓰여 있잖아요. 간단히 어디가요? 하자고. 간단히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갔을 때는 이하랑 간판이 없어요. 길거리에. 근데 일주일 전에 이 말을 듣고도 저렇게 말이 길어지는 아니 거야. 요것은 왜냐면 신용환 교수가 일주일 전에 가서 간판, 찍은 간판. 사진을 보니까 간판. 길거리에 이하랑 간판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번 주 월요일 갔잖아요. 들이닥쳤잖아요. 서울소리 응징팀하고 들이닥쳐? 없어요. 간판이 없고 서울에서 응징팀은 저 초심님 한 명이잖아. 네, 한 초심님하고 명이시죠. 한 명이시죠. 그 젊은 PD 한 명 있어요. 응징팀. 예, 젊은 PD. 초심님이 흥분한 같이 흥분하는 젊은 PD 한 분 있어요. 갔다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간단히. 다 우리가 유튜브 방송은 이게 역사 속에 남기는 박제하는 네. 거거든요. 네. 자, 다들 기억하시고 윤석열 끌어내리면은 다시 다 검색해 보면 다 나오는 윤석열의 죄악. 자, 그 다음에 이게 이 이야기예요. 한동훈이 지금 어제 2주 만에 입을 열었는데 그냥 말을 얼버무리더라고. 불필요한 자중 질환에 빠질 일이 아니다. 언제부터 자기가 이렇게 아니 일을 예를 들면 다물었어? 이게 자기가 당사자가 아니면 할 수 있는 말이긴 그렇죠. 하지. 당사자잖아. 아니 그렇게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에 대해서는 그렇게 10분 동안 나불거리더니만 페이스북에다가 그렇게 몇 페이지 써대더니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본인이 피해자인 거 아닙니까? 사실상 보면요. 위법이 아니라면 건건히 설명하는 건 적절치 않다. 그러면서 이걸 질문을 하니까 이재명 대표 유죄 판결을 먼저 이야기해서 사람들이 또 황당했다는. 이법 마누라 쓴 걸 자인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부인이 당원이기 때문에 쓴 것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말할 필요 없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걸 취재한 기자들이나 또 다음파의 전문가들 또 평론가들 말을 종합하니까 저건 정말 한동훈 가족이 조직적으로 쓴 거 맞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른 사람 가족들 주민등록번호 다 입수해서 진은정이가 막 썼다. 그럼 업무방해가 됩니다. 개인정보 도용도 되고요. 그렇죠, 그렇죠. 심각한 불법이 됩니다. 이 법이 아닌 게 아닙니다. 그게 드루킹입니다. 드루킹. 다른 사람 주민번호까지 해갖고 당원번호 받아갖고 막 지가 다 쓴 거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 시어머니, 뭐 시아버지 뭐 다. 시아버지는 없지. 다 한동훈이니까. 아, 그렇죠. 그 한 변호사님? 아들, 딸, 부인, 남편, 그다음에 자기 엄마, 장모. 아빠. 현재 6명 정도 확인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딸 아이디까지. 딸 그니까. 예. 딸 미성년자잖아요. 그렇다는 아니, 거죠. 대학생인가? 혼자서 진은정 이름으로 다 쓰면 너무 노출이 되니까 여러 이름을 쓴 거죠. 동명이인이라는 걸 숨기려고.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이 귀국할 때 한동훈이 안 나갔다는 거야. 오지 말라 그랬잖아요. 민망하니까 새벽에 오니까 여당은 오지 마라. 불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왔으면 꼴보기 싫은 윤석열이 거지. 한 대 때렸을 수도 있죠. 이 이렇게 했지 새끼가. 이렇게 했어. 하면서. 저번에 우리 저 옛날에 이 전설의 짤 있잖아. 한동훈, 김건희, 윤석. 네, 또 그거 우리가 또 수백만 명 봤다. 상황을 좀 우리가 제외를 한번 해봐야지. 제가 먼저 한동훈으로 기자들이 모르니까 진짜 그렇게 조선 새치의 조선 최고의 가벼운 조선 최고의 깐죽깐죽 이건 피하더라고요. 도망가던데 그리고 그 당의 분열을 부추기는 그런 질문은 자제해 주시죠. 예. 우리 당은 절대 분열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 질문은 의미가 없고요. 예. 저는 갑니다. 예, 예. 야, 이 새끼가, 저 새끼가, 아이, 우리 마누라 개목걸이 이 새끼, 진짜, 저기 형님 오빠. 저는 개목걸이라는 표현을 오빠. 쓴 적이 없고요. 오빠. 그것은 아마 동명이인이실 겁니다. 오빠 한동훈 이 새끼 이제 가만 안 둘 거야 이 새끼. 오빠 이 새끼 진짜 왜 가만 안 둬? 이 새끼 어떻게 할 거야? 오빠 어떻게 좀 해봐 이 새끼. 이제 끌어내리든가 해봐. 근데 뭐 그 마누라 진은정 걘 또 뭐야? 그녀는 또 뭔데? 왜 나 갖고 지랄이야 이렇게 미친 거 아니야? 야, 그거 너 했어 안 했어 이 새끼야. 누님 그것은 이재명에 대한 대응을 집중해야 될 때 누님께서 지금 당의 분열을 부추기는 행위입니다. 저는 이런 질문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저는 가겠습니다. 누님 계속 자중하십시오. 예, 가택연금 나가셔야죠. 개목걸이 제가 태워드릴까요? 개목걸이. 한동훈은 왜 게시판에 대해서는 말을 못합니까? 이런 비겁한 사람아! 이런 거짓말쟁이! 지금 한동훈! 이 비겁한 사람! 지금 누님께서 입만 나불대더니 그게 바로 죄! 나쁜 죄!
지금 우리 누님께서 서영교를 빙의하셨습니까? 서영교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서영교를 빙의할 수 있습니까? 누님 개목걸이 제가 채워버리겠습니다. 이건 검찰이 수사해야 되는 겁니다. 나쁜 죄. 한동훈 네 명째. 거짓말쟁이. 내명 한동훈 거짓말쟁이. 한동훈 비열한 새끼.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요 역대급 코미디예요. 진짜 미친 거죠. 한동훈의 포지션은 여당 대표야. 근데 대통령 가족 특히 김건희한테 개목걸이가 조금 와. 진짜 망조다 망조. 근데 아무튼 야당 이야기만 나오고 조국 이야기만 나오고 이재명 이야기 나오면 입에 개거품 물면서 뭐 있지도 않은 죄를 막 물고 뭐 돈봉투가 부스럭부스럭하고 날피던 놈이 욕만 물어보면 기자님들 우리 당엔 분열이 없습니다. 저기요? 다음 아니, 질문 항상 하시죠. 이렇게 하지. 예, 저는 저기요? 갑니다. 저기요? 저기요? 항상 먼저 시작해. 저기요? 이렇게 하잖아. 아이, 그러니까 이 등신 같은 거는.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 상대적으로 윤석열은 좀 모자라 보이고 한동훈은 좀 스마트해 보인다는 그들의 프레임이 있어. 근데 둘 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진짜 완전 똑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야. 가발 안 쓴 윤석열, 가발 쓴 한동훈 이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안 먹는 윤석열 그거죠. 술 안 먹는 윤석열, 술 먹는 윤석열. 약간 그렇죠. 그런. 술에 완전히 술과 주술에 취해 있는 윤석열, 그 다음에 자기 뽕과 뽕. 가발에 취해 있는 한동훈. 머리뽕, 예. 가슴뽕, 예. 아, 나 발뽕. 진짜 비열한 놈입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뭐 이런 놈이 다 있지. 이 당은 진짜 내가 볼 때는 사라져야 될 당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한동훈이 둘 다 싫지만 윤석열 입장에서 보면 김건희 입장에서 보면 한동훈 그 짓거리 했다라고 생각이 들면요 용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다 그래도 자당의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 자당의 대표가 그것도 뭘 대표인지 뭐 가족인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심각해. 야당에서부터 심한 공격을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왜냐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그때 당시 뭐 송영길 대표가 송영길 대표 사모님이 예를 들면 막 그 당 게시판에다가 뭐 김정숙 여사가 개목걸이 차고 있고 막 이거 똑같은 거 아니야? 이게 상상이 되는 얘기입니까? 예를 들면요. 아 정말 엽기적인 당이에요. 엽기적인. 네. 이게 보니까 윤석열 김건희 열받은 것 같아요. 경찰한테 비밀 지시한 것 같아요. 네. 고발해줘서나 이런 게 엄청 빨라요. 저희가 지금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고발한 건 고발해줘도 연락이 안 오잖아요. 왜 안 오는 지금 거야? 배정은 됐어요. 서울중앙지검하고 경찰에. 조재철 두 군데 검사가. 고발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근데 웃긴 게 이놈들은 벌써 지금 한동훈 고발인 조사를 하고 있어요. 아마 날릴 것 같죠. 네, 날리려고 그래요. 이걸로 날리려고. 날리는 겁니다. 한동훈 이걸로 날라면. 그러니까 여러분 프로젝트. 한동훈이 요즘 이재명만 물고 늘어지는 게 딱 지가 딱 걸려가지고 이제 이런 거죠. 저기 상렬 형님 건희 누나 제가 이재명 잡아먹을 테니 제발 저 좀 봐주십시오. 이런 애절한 표시다, 비열한 표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근데 한동훈이 정말 정무감각도 없고 실력이 없는 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야당 손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랑 손을 잡아야 되는 거 오히려. 그렇죠. 오히려 그래야지 본인이 살 길인 건데. 본인을 함부로 못 칠 텐데. 그래야 야당이랑 협력해서 오히려 저 대통령실을 긴장시켜야 되는 건데 본인이 빨리 대표한테 이재명 대표한테 우리 한번 만납시다. 저희 좀 같이 회담도 해요. 해야 되는데 오히려 대표를 비판하고 있어. 진짜 머리 나쁜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여론이 안 좋을 때 한동훈의 힘으로 인적 쇄신도 하고 그럴 타임이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게 게시판이 들키니까 갑자기 이재명을 막 때리기 시작하는. 이거 보세요. 한동훈 모친 이름으로 쓴 걸. 공적 마인드 최고의 정치인 한동훈이. 지 마누라 지키는 독선불통 윤석열과 범죄 비호꾼. 한동훈이 우파 정신 이어받을 사람이다. 저 좌파 부분은 보수 정권 재창출에 관심이 없다. 이게 지금 한동훈 엄마 이름으로 쓴 거고요. 민망하다. 한동훈 장모 이름으로 쓴 게 있습니다. 영장 기각이 한동훈 책임? 뭔 족같은 소리. 어머. 당대표가 소신을 갖고 지도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물러나야. 저번에 한번 정점식이 유임시키자마자 이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네. 와, 뭐 한동훈 마누라 이름, 한동훈 장인 이름, 이제 가장 히트는 이거죠. 김건희는 개목줄 채워서 가둬놔야 돼. 뭐 틀린 얘기는 아니긴 한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한동훈 입에서 나왔다는 게 한동훈 이름으로 충격적이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주 비열한 윤석열도 보니까 한동훈 그렇고 인간성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쓰레기들이에요. 아주 비열하고 정말 강약 약강이고 또 앞에서는 그렇게 압을 하면서 뒤에서는 그렇게 나쁜 짓과 음모는 다 꾸미는
한국 정치사의 가장 쓰레기 집단이다. 아, 잠깐 너 그게 인마 내가 너 법무부 장관 시켜줬고 그랬는데 네가 지금 우리 마누라한테 그 개목줄 야 이 나쁜 새끼야 그 어떻게 오빠 나한테 개목줄 채운다 할 수가 있어. 진짜 이거 진짜 열받겠지. 나 진짜 미친 것 같아. 저 키워. 저 어떻게 나한테 개목줄 할 수 있어. 저 개새끼를 봤나. 한동훈 개새끼. 저 빙의한 겁니다. 한동훈은 제 말이 빙의한 아닙니다. 새끼. 빙의한 거야. 잠시. 한 말씀 내피셔. 그 모자란 대통령실에 홍철호 굽네 치킨 사장님께서 아, 맞아요. 아이고. 사장님께서 그 부산일보 기자 무례하다. 무엇에 대해서 사과하시냐고 물었던 맞습니다. 그 기자한테 무례하다. 불해하다. 아, 근데 저는요, 이런 사건은요, 정말 후진국에서도 안 일어날 일이야. 맞아요. 근데 홍철호가 사과를 했는데 직접 한 것도 아니야. 자기 대통령실 대변인 시켜서 네. 홍철호 네. 정무수석이 죄송하다고 하시었다. 이게 무슨 사과냐고. 진짜 여기는 시스템이 없는 게 뭐냐면요. 대변인은요. 대통령의 대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입장과 그렇죠. 청와대의 네. 입장을 얘기해야지 일개 수석 죄송합니다. 그냥 그 직원의 한 명을 대변하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홍철호가 나와서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대변인의 입을 빌을 이유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여기는 시스템이 정말 소위 말해서 개판이다.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러니까 네. 아니 어떻게 그러니까 기자는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자리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언론을 제4부라고 해요. 입법, 행정, 사법 이어서 언론이 4부라고 한다고. 공적 조직은 아니지만 네. 그럼 기자가 뭘 물었든 간에 그거에 대해서 정무수석이란 놈이 무례하다 이야기를 무례하다. 하면 그냥 성렬이는 왕이에요 이런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예전에 이기주 기자가 그때 이제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사건 때 그 질문, 그러니까 그때 도어 스태핑 할 때 질문하잖아요. 아니 왜 그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니까 그때 이제 이른바 춘추관장 역할했던 어떤 그 비서관도 이기정인가요? 그분이 역시 왜 슬래퍼 신고 와서 질문하냐고 그것도 무례하다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거기서 기자를 다 슬리퍼 신고 있어요. 실내화죠, 실내화. 실내에서. 슬리퍼가 아니라 실내화죠, 실내화를 신고 실내화. 있는데 예. 그게 무례한 일이야. 그냥 일상의 일이에요. 저도 기자들 맨날 보면은 대통령이 내려오시든 뭐 정무수석 내려오시든 다 그냥 슬리퍼 신고 있다 오셨어요. 그렇죠. 뭐 실내화 신고 내려가는 이런 거죠, 거거든요. 실내화. 근데 그때 무례하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정말 후진적인 게 정말 언론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관 자체가 매우 후지다라고 느낍니다. 미국의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그 기억하시면 토마스라는 기자가 있어요. 미국에서 가장 앞에서 질문하는 나이 많으신 여성 기자. 그분이 막 1대1로 막 그렇죠. 토론해버리잖아요. 그분은 진짜 하나하나 따박따박 네. 질문 다 합니다. 그게 사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대신 기자 앱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는 거, 해드리는 네. 거거든요. 그게 본인은 기분 나쁠 수 있죠. 대통령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싫으니까. 있죠. 불편할 수 있죠. 근데 그때 뭐라고 했냐? 그 당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퇴임하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기자들이 아무런 불편함 없이 모든 거 질문한 게 난 무조건 필요하다 본다라고 얘기했고 그 토마스라는 전설적인 기자는 이 세상에 무례한 질문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 그 KBS 신년 특별대담 할 때도 그 송현정 기자였잖아요. 그분이 경기일보? 아니 그 경기일보의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은 김예령이라고 김예령. 그 사람 아예 공격하려고 작정했는데 그런 질문도 다 허용해줬잖아요. 그럼요. 그때 청와대에서 예를 들면 임세훈 부대변인 같은 사람 나서서 김예령 너 무례한 년 그게 이런 무례합니까? 무례한 기자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시민들이 좀 어필하고 끝났죠. 근데 송현정 기자가 특별대담할 때 송현정 기자가 공격적인 질문이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기자들이 막 KBS 항의하고 송현정 항의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기자는 그래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때도 청와대 나서 송현정 기자한테 지적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굉장히 공격적 질문했거든요. 막 말을 끊기도 하고. 근데 기자는 원래 그런 거예요. 박장범이 같은 그런 푸들이 기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쪼매한 파우치. 그렇게 느끼더라도 이게 홍철호가 무식한 게 뭐냐면은 네. 저걸로 윤석열 한 번 더 매긴 거잖아. 네, 맞아. 네.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 그렇죠. 여진이 남아 있으면 정무수석이 나가가지고 그 기자님 질문 잘하셨다. 국민의 의견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네. 무례하다고 하는 거야. 근데 전체적인 그 질의응답의 맥락은 뭐냐면 네. 우리 성렬이가 너 질문 때문에 당황했잖아. 그 질문을 받을 수준이 아닌데 왜 당황시켜 이런 뉘앙스야. 그리고 그래서 예를 이렇게 들었잖아요. 부모가 아이 아이들을. 꾸중하듯이. 그래서 윤석열이가 철없는
명태균도 이야기했던 철없는 얘기를 한 거. 그다음에 김건희가 말했던 무식한 얘기라는 걸 스스로 자인한 꼴이 돼버렸어요. 그렇다니까요. 무능한 데다가 애들이 간신이라 그러니까. 대통령님 잘 보고 계시죠? 이런 느낌밖에 없어. 그런 거를 끊어주는 게 참모들의 역할이거든요. 맞습니다. 아니 그걸 더 확장시키는 건 도대체 뭐야. 그리고 매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 새끼가 딱 그 느낌이야. 우리 굽네치킨 불매해야 돼. 네. 요즘 먹지도 않지만. 네. 그러니까 그런 것 이 상황에서 딱 정리를 해주고 가야 될 참모란 놈들이 윤석열 보라고 무리했다라고 해놓고 사과는 대통령실 대변인 명의로 하는. 예. 그러면 윤석열이가 사과했던 거랑 같은 맥락이잖아. 그렇죠. 뭔지도 모르고 사과한 거. 네. 이게 자기가 잘못했다고 느끼면 자기가 정색하고 나와서 공소죄로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하고 고개를 숙여야 되잖아. 그럼요. 그 짓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굽네 치킨이 아니라 굽신굽신 치킨이 돼버렸어요. 그러네. 아주 기분 나쁘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 점주님들이 또 피해보면 안 되니까 항의하고 네. 드실 분들도 드시고요. 이게 또 대리점 주주들은 예. 잘못이 없습니다. 우리 프랜차이즈 점주님들은 그게 잘못이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걱정이에요, 항상. 아무튼 굽네 치킨이 그냥 홍초로 때문에 굽신굽신 치킨이라는 풍자가 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13시와 간시들이 가득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 말고도 뭐 예를 들어서 저번에 강성희 의원 같은 사람들 대통령한테 의견 전달하려고 할 때 경호처가 와서 입틀 막 딱 해버려. 네. 근데요 그거 다 간신히 하는 짓이에요. 간신이죠. 오늘 윤석열이가 무슨 조찬 기도인가 여기 가가지고 한국 경제가 지금 좋아지고 있답니다. 야, IMF에서 얼마 전에 하락했다고 나왔는데 보고 안 봤나 아니 보죠? 전망치 다 하향되고 있고 올해 내년도 2.0으로 좀 떼야겠지만 근데 이놈의 말투가 더 웃긴 건요. 내가 취임할 땐 너무 힘들었대요. 문재인이가 다 망쳐놨다는 거잖아요. 너 때문에 힘들다. 자기가 살렸대요. 제일 좋았을 때야 사실은. 그때 제일 좋았을 때인데. 호 시절이었을 때 받아놓고서는 지금 완전 개망쳐놓고서는 도대체 누구한테 보고를 이렇게 받는 건지 김건희한테 이렇게 직접 지시를 받는 건지 사람이 너무너무 열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 내 분석은 네. 보고하는 놈들이 문제지. 예를 들어서 대통령님 경제수석이라도 내년에 경제가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같은 사람도 알아요. 지금 IMF의 권고는 뭐냐면 내수의 문제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수를 정부가 개입을 해서 내수에 뭔가 내수를 돌릴 수 있는 뭔가를 쏟아 부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이재명 대표의 25만 원과 맥이 상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수는 꽁꽁 묶어놔. 네. 그런 상황에서 수출이 안 되는 상황이 오니까 성장률이 내려갈 것이다인데 미래에 대한 전망치라는 건 그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요. 내년 성장률이 더 떨어질 거야라고 네. IMF 같은 데서 예측을 해버리면 기업들이 고용을 안 한다니까요. 예. 그래서 내수 한파 때문에 가장 이제 일을 열심히 해야 될 청년과 40대 일자리가 역대 최대로 많이 감소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외 금융 자산, 그러니까 빌리는 것도 역대 최고로 많이 빌리고 있고 대외 금융 원조 빌리는 것도요.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환율이 1,400원 뭐 근처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리고 주가 얼마 전에 2,500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표상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또 약간 이런 게 있어. 경제는 약간 심리를 굉장히 많이 반영해요. 선반영을 하는데 지금 윤석열 정권이 청사진이 전혀 없거든요. 앞으로 경제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대한 비전이 없고 그냥 맨날 무슨 재정 건전재정 한다고 말만 그렇게 하고서 완전 역방향으로 가잖아요. 뭐 금리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심리가 반영돼, 이 정부에서는 정권이, 그러니까 경제가 잘 될 일이 없겠구나 하는 심리가 반영되다 보니까 모든 지수가 다 안 좋고 오늘 내가 구매를 하려다 하더라도, 이거 어차피 이제 경기 안 좋아지면 내가 구매력이 떨어지니까 살 수 있나 하기 때문에 내수가 점점 안 좋아지는 순환이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발표한 게 뭐가 있습니까? 경제 정책 관련해서. 한 개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없죠. 근데 IMF는 뚝뚝 떨어져 있고. 근데 이제 이놈들은 이재명만 구속시키면 경제도 살아난다는 식으로. 아니 절대 반지야? 그러니까 그런 행태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근데 여러분 상반기 통계 중에 저는 제일 끔찍했던 통계가 보험하고 적금 있잖아요. 사상 최대로 많이 깼어요. 이게 우리 다 살아봐서 알잖아요. 마지막에 우리가 군계 몰리면 어떻게 돼요? 가게가. 보험하고 적금을 깨잖아요. 그다음에 카드론에 뛰어들잖아요. 제일금융권, 제일금융 대출이 안 되면 이제 편의점에 가서 돈 뽑을 수 있는 신용카드론을 하잖아요. 신용카드론이 42조까지 쏟았습니다. 이게 역시 또 사상 최대입니다. 근데 거기서도 연체율이 또 사상 최대예요.
그래서 카드 대란 수준이야 지금 엊그제 연체율이. 나온 뉴스 중에는 새마을금고가 네. 부실한 새마을금고가 2배로 늘어났어. 예. 연체율이 늘어간 어. 지금 저축은행 연체율이 7%가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롯데그룹 뭐 유동성 위기설도 나오고 저축은행이라든지 새마을금고 같은 데 유동성 위기설이 나오는 거죠 지금 현재. 네,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지만 이 분위기라면 터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빚은 내야 되고 금융기관들은 빚 내면 이자로 제1금융권이 지금 작년 50조 그다음에 이번에 60조 이자 소득이 예상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나 할 것이 계속 또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재금융권 뛰어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다시 대통령실로 돌아가 보면 무례하다라고 하는 말. 예를 들면 여러분 그 IMF 때요. IMF가 올 거라는 위기를 언론도 이야기하지 않고 네. 심지어 참모들이나 경제 관료들도 이야기하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윤석열이는 아까 물론 밑에 간신들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반대로 생각을 하면 윤석열 본인이 가장 큰 문제이긴 하지. 네.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 얘가 원래 그런 애인데 뉴스도 안 보고 자기 불편한 뉴스는 아예 안 보니까 극우 채널 가면은 경제가 좋아진다는 거야. 아마 극우 채널들은 좋아질 수 있겠죠. 윤석열 찬양을 하면은 스포츠에 스포츠. 쏟아지니까. 문제는 그런 수준의 자가 대통령실에 있다는 건데 그럼 누군가가 진짜로 목숨 걸고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오늘마저도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개소리 해버리면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냐고요. 네. 심지어 이제 여당의 최고위원인 김민전 최고위원 이른바 친윤에 속한 사람이죠. 교수 찐윤, 출신. 요즘 완전 네, 찐윤이죠. 찐윤이던데요? 이 사람도 경제 좋다고 지금 경제가 굉장히 활력 있다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활력 있다 얘기하냐고요. 지금 경제 성장률 IMF에서 지금 내년 2%로 하향했지만 실제로 1%가 될 수도 있다라는 여러 경고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가장 우려스러운 건 과연 내수죠. 그다음에 성장률 안 좋지, 내수 안 좋지, 주가 안 좋지. 아니 금투세 없애면 주식 올라간다며? 외국인이요 533억 빼갔습니다. 금투세 폐지했는데도. 아, 금투세만 뺀다. 금투세 뭐 이재명세 이러면서 그렇게 공격하다면 533조겠죠. 그게 아니라. 533억 달러. 아, 3억 달러. 아, 네. 살살 보능한 것들이요. 자기들이 한 게 없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결정한 금투세 폐지를 자기들의 무슨 실적처럼 내갖고 그러니까. 현수막 겁나게 그거밖에 걸어놨잖아요. 없어요. 없어. 그거밖에 없어요. 금투세 폐지 국민의 뜻대로 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도 그래서 주식 올랐냐고. 사실은 추경호가 법안 낸 거 아닙니까? 지들이 법안 낸 건데 어쨌든 제1야당이 워낙 지금 국장이 안 좋으니까 나중에 하자. 일단은 전면 연기를 한 건데 지들이랑 그다음에 이놈들이 또 거짓말을 고교 무상교육은 계속 하겠대요. 근데 지금까지 예산안 0원입니다. 확인해 보니까. 요거 진짜 큰일 납니다. 물론 야당이 복원은 시켰지만 어떻게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자기들이 다 복원시킨다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제출한 0원입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 고교 무상교육 무산되면요. 내년에 우리 고등학생들 1년에 200만 원 가까운 등록금을 내야 됩니다. 그럼 한 달치 월급을 더 지금 안 그래도 죽게 생긴 한 달치 월급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고등학생 학부모님들은. 요거 야당이 반드시 바로 잡겠죠. 바로 잡아야. 그래서 지금 퇴진하라보다 더 진짜 망고불면의 문장이 하나 있죠. 윤석열 퇴진이 민생이다. 퇴진 예. 인생입니다. 맞습니다. 탄핵이 민생이다. 퇴진이 민생이다. 아 진짜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아직도 지지하시는 뭐 고령층이나 뭐 TK 일부 분들을 제외하고 나면 전 국민이 지금 대동단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자체가 이런 거예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경험이 없어서 네. 정치를 잘 못할 수 있죠. 거기까지 인정.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1년 기다려준 거 아니에요. 1년 기다려도 바뀔 기미가 안 보여요. 윤석열이 2년 반을 지나면서 딱 한 거라고는 지 마누라 방탄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정권이나 그 정권의 트레이드 마크랄까 실적 업적이 있단 말이에요. 네. 성과. 윤석열은 2년 반 동안 남은 게 없어요. 그냥 김건희 방탄밖에 없는 거야. 그러는 사이에 경제 관료들이나 비서실에서 윤석열한테 잘못 보고하는 사이에 경제는 겁나게 망가지고 있는데 딱 이번에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 조찬 기대에 사는 거 보고 배추값 그때 대파값 이거 합리적이라고 말했던 거랑 똑같은 거 하나도 안 변한 거예요. 맞아요. 예. 그 일부 지금 반도체 수출 약간 조금 올라가는 거 그거 하나 믿고 지금 수출 뭐 잘 되고 뭐 활력이 있고 경제가 활력 있고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았는데 아니 너희 집 경제는 활력 얻었겠지. 너희 집. 거기는 이제 종부세 그 집은 활력 많이 얻었겠죠. 깎아주고 그렇죠. 예, 예. 뭐 도로도 휘게 23억 예. 주가 조작해서 받아도 세금도 안 내. 뭐 좋잖아.
벌도 안 받고. 지금도 뒷돈 많이 지금도 챙기고 있을지 여기저기서 몰라요. 뭐 시킹어서 하고 있을지도 특혜를 모르죠. 엄청 주고 있잖아요, 제 측근들한테. 그 근데- 지구집은 활력도 있겠지만 지금 국민들은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퇴진님 인생이라는 말은요. 뭐 정권이 바뀌면 완벽하게 좋아진다 이런 이야기 못해요. 경제는 어느 날 갑자기 한 달 만에 좋아지거나 그러진 예. 않아. 맞아요. 그 방향성으로 이렇게 물을 마중물에다 막 부어줘야 바뀌는 분위기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윤석열을 찍거나 아직도 지지하시는 분들은 윤석열이 물러나야 가게 장사가 좀이라도 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 또 그 갤럽 보니까 뭐가 있냐면 윤석열 부정평가 이후에 항상 1, 2등 하는 게 민생, 물가, 네. 뭐 경제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님 유죄 나오고 지지율이 일부 올라왔다 그러는데 저는 뭐 그건 극우 단체 중에 윤석열의 이재명 구속 못 시키냐는 정신없는 사람들이 일부 올라갔는지 모르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저런 짓에만 의존하고 있으니까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갤럽 조사에 보면 의미 있는 게 윤석열 부정평가가 1%가 더 올라갔습니다. 72%.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재명이 무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재명이 설령 문제가 있고 뭐 하자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김건희 비호 이재명 죽이기 말고는 이 정권에서 생각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사이에 경제 민생 완전히 처참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이 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뭐라는 이번 주 토요일 날 집회 대거 나오셔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실수는 할 수 있어요. 투표도. 근데 다음에 그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지. 그렇죠. 그 왜 여러분들 대선 때 그 이재명 대표가 3프로 TV 나가서 그 해박한 경제 지식 예. 막 그 뽐냈던 그 네, 네. 기억들 하시잖아요. 네. 그때 나라 구한 상프로 아니 근데 이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지금 좋아지고 있다고 말하는 놈은 내가 뭐 그거는 경계성 지능 장애에 가깝습니다. 매국 놈입니다. 매국 놈. 네. 아 있을 수 없는 일을 네, 하고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딱 대통령 앞에서 대통령님 기자한테 무리하다고 잘했죠 하는 그런 간신들밖에 주위에 없는 거예요. 윤석이 아마 윤석이 기만 칭찬해 줄 것 같은데요. 아부리야 너 잘 지냈어. 홍철호 최고야. 오늘 굽네 치킨 쏜다. 그럼 이름 급식치킨. 야, 맥주 갖고 와, 맥주 갖고 와. 야, 오늘 치맥이다. 쏘매 가자. 야 전화해. 야 오늘 치맥이다. 야. 굽네 치킨. 야 같이 한동훈이나 씹자. 그 개새끼. 말. 그러니까 우리도 전문 정치인은 아니라서 뭐 정치적 지식이 뭐 있다 없다 이렇게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봐도 너무 동떨어진 저세상 사람이잖아 지금. 네. 우리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그러면 그 저세상에서 대통령 하면 되지 왜 이 연세에 대통령을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말 제가 최근에 어떤 재밌는 사진 봤는데 제가 왜 이걸 사진을 못 봤나 싶어요. 대선 때 보니까 우리 윤석열 지금 국민 앞에 사과 제대로 안 하잖아요. 김건희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개한테 목례를 해. 개한테 개 멍멍이. 그래서 예전에 대선 때 1월인가에 보면은 안내견 학교를 가거든요. 거기 가면은 개 동상 같은 게 있어요. 거기서 목례를 꾸벅합니다. 개 동상에 꾸벅한 사진 나와. 그게 이제 많이 안 알려져서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 정도로 지능이 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개 동상한테 이렇게 나도 그렇게 꾸벅하냐고요. 봐요. 네. 그 정도로 지능 낮은 사람 뽑았으면 이제 정말 내가 진짜 이때 손가락 잘라야지라는 반성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찍으신 분들 개 동상한테 목례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렴 미친 거죠. 그러니까 알코올성 치매던가 뭔가 지능 장애던가 그게 있지 않고서 아니면 아프던가 않고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집권해서 자기 대통령이라고 권력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나라가 막 살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누라에 대해서는 아주 잘 지키잖아요. 다음 주에 김건희 특검 거부권 재의결이 있을 예정이란 말이에요. 네. 아니 그러니까 생각 한번 해보시자고. 윤석열이 2년 반 되도록 성과가 뭐 있냐고요. 한 개도 기억 안 나요. 그러니까 어떤 정권이나 그 정권에 대해서 이야기할 만한 헤드라인 한두 개는 있어. 있어요. 예. 없어. 하다못해 이명박도 있습니다. 737 공약이 있었고 박근혜도 생각나는 창조경제 게 있지. 있었고 아니, 박근혜는 창조경제 있었고 돈이 도는 경제민주화라는 빨간 현수막까지 내걸고 그랬잖아요. 근데 윤석열 없어. 윤석열은 어제 제가 뉴스공장에 지적했는데 그 대중교통을 버스, 지하철, 마포 다 이용하면 15번 이상 이용하면 뭐 10만 원어치 썼다 그러면 일반인이 20%, 청소년은 30%, 청년 30%, 저소득 53% 돌려주는 KPS 있어요. 이건 야당과 시민단체 주장에서 도입은 했거든요. 근데 하기 싫었어 애들은 이것도. 그래갖고 올해 엄청 우리는 가입할 거로 했는데 한 300만 400만 가입할 거로 이야기했는데 150만 정도 가입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인원도 틀려가지고요. 7, 80만 명 틀려가지고 엄청 가입을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대중교통 아끼려고. 그래서 그 돈도 연말에 환급이 안 될지도
될지도 몰라. 그래서 400억을 긴급 수혈했더라고요. 이렇게 무능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교통비라도 아끼려고 KPS에 엄청 가입할 거다. 20에서 30% 환급해 주니까 자기가 사용한 대중교통비에 분명히 저희들은 엄청 가입할 거라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최소치만 예상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너무나 돼요. 무능하고 네. 끌어내려야 되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당이라도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한동훈이가 이제 한때 조금 좀 정상인 듯 했어. 네. 그런데 지금 여당 당대표는 지금 가족 댓글단 이 의혹 때문에 꼼짝달싹을 못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 회의하면 그게 국무회의로 보이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왜냐면 그런 이야기를 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자기들끼리도 단톡방에서 그것 때문에 싸움 나가지고 폭파하고 난리 난동 부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이라는 게 어떤 태도로서 있잖아요. 뭐 비서진을 뭐 개편한다든가 네. 내각을 바꾼다든가 할 때 근데 올라오는 하마평 예를 들면 한덕수가 물러나면은 뭐 정진석, 아이고야. 원희룡이 뭐 찬란하다. 찬란하다, 찬란해. 뭐 그런 애들을 올려가지고 심지어 이정현까지 나와. 이재명이 내 왜 손에 나와요? 아니 이정현. 이정현? 내 손에 장지진. 아, 장지진군. 그러면 뭐요? 사람을 바꾸는데 기조를 할까 방향성 똑같을 수밖에 없는 애들만 주구장창 밀어대요. 그러니까 장래가 암울한 거야. 솔직히 말해서. 맞습니다. 여러분 이쪽 여러분 우리가 윤석열을 찍진 않았지만 윤석열이 잘하면요 내려오란 말 못하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렇죠. 네. 에이씨 5년 좀 우리가 좀 기다려 보지 하는 건데 너무 못하니까 자기가 48% 정도로 당선됐잖아요. 지금 지지율이 20% 정도밖에 안 돼요. 다 빠져나갔습니다. 반 이상이 빠져나갔어. 그거 무슨 뜻이겠냐고요. 안 찍었어도 윤석열이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아이 임기 채우러 하는 거지. 그렇죠. 김건희는 그 다음 문제라고 나는 생각해요. 근데 김건희는 지금 사실 솔직히 말하면 2년 반 동안 김건희만 배불렸죠. 관련된 것들 봐봐요. 김건희 관련한 예산만 1조가 넘어. 맞아요. 예, 그냥 보통 그냥 그 행사 같은 것도 그냥 여사 행사가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행사만이 없거든요. 보통 간담회 같은 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뒤에 있는 백드랍이랑 이제 뭐 의자 네. 간단한 뭐 음료수 이런 거 말고는 없는데 그런 행사 막 1억 5천만 이렇게 들어가요. 막 거의 1억 가까이 들어가는 게 그게 말이 안 되거든요. 제주도 갈 때 혼자 전용 혼자 기차 비행기 타고 타고, 가고 네, 갈치 행사 갈 때. 봉화마을 갈 때 혼자 전용 기차 기차 타고 타고 가고. 거기다 명태균 태워가지고 가고. 그러니까 개판입니다 진짜 나라 꼴이에요. 그리고 윤석열이 얼마 전에 조찬 기도에 이제 2번째 참석을 했더라고요. 아니 시정연설은 안 오고 기도회는 꼬박꼬박 가. 와이프가 구약 다 외우니까 기도회는 가나 보죠? 가서 기도해나 보죠? 그랬더니 임기 절반 힘들었지만 보람된다. 뭐가 이렇게 보람될까? 우리 여기 PD님 이름 보람이네. 맞지? 나 진짜 좀 심하다. 우리 PD님 보람된다. 전함까지. 예. 와이프 잘 지켜서 보람 되겠지. 그냥 왕자 쓴 거 계속 해자되니까 교회 모임에 가갖고 자기가 사이비 무속 주술에 빠져있지 않다라는 그런 데만 열심히 다니더라고요. 참. 진짜 희한한 캐릭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국회가 탄핵을 할 수 있으려면 이번 주 토요일 날 대거 모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민주당도 보니까 안팎에서 지금 탄핵 여론이 계속 민주당 안에서도 할 올라가고 수가 있어요. 없지. 예. 문제 없어요. 이제 곧 탄핵이나 퇴진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할 것 같아요. 탄핵 의원 연대도 결성됐잖아요. 거기 보면 비교적 중도적인 이미지였던 박수현 의원이 대표를 맡았더라고요. 대표. 예, 그러니까 친문 성향의 중도 성향 의원들도 탄핵에 동참하고 나왔다. 이제 이런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이게 YTN 썸네일이에요. 아. 장악당한 YTN의 썸네일이야. 비상 걸린 한국 경제 대책 없는 윤. 야 와이프. 현실이 예. 이렇단 야. 말이에요. 아니 문화일보 계열사 진짜 디지털타임즈 맞습니다. 사설도 보잖아요. 문화일보 계열사 디지털타임즈도 한국 정치 안팎이익인데 정부는 뭐 하고 있나? 어디 있나? 어디 낀 사람아? 니들도 알잖아. 김건희 지키는 데만 있지 이놈아. 참 부끄러워. 알면서 왜 그런 걸 물어봐? 정말 그러니까 안진걸 소장도 뭐 시민사회에서 엄청 오래 있었잖아요. 이런 정권 봤어요. 아유 이제 전두환 노태우 그러니까 전두환 노태우가 군사 반란을 저지르고 국민을 수백 명을 학살하고 수백 명을 고문해 죽인 것 때문에 제일 나쁜 정권이죠. 그거 맞죠. 거기랑 비교는 안 되지만 그것만 빼면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김영삼 다 합친 것보다 더 나쁘고 더 무능하고 더
엉뚱한 자입니다. 난 살다 이런 놈은 처음 봤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진짜. 생각 같아서 진짜 용산에 와서 그냥 멱살 이원종 배우가 그렇게 했잖아요. 멱살을 잡아서 끌어내릴 거다 그랬잖아 이원종 배우님이. 진짜 그 심정이에요. 약속 지키라고 하세요. 멱살이 아니라 머리끄댕이 잡고 싶습니다. 진짜. 우리 저 이원종 배우님이 이경 배우님 요즘 계속 연설하잖아요. 민주당 집회나 우리 시민 집회. 그 저녁마다 임세훈 소장하고 제가 그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배우님들 무대에 올라가셔서 강하게 우리 국민대중 힘을 주셔야 된다. 참네 그 참. 야 민생경제공사가 안 낀 데가 없어요. 그거 말고 계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예. 고발이면 고발, 집회면 집회, 투쟁이면 투쟁, 발언이면 발언, 방송이면 방송. 그러니까 거의 만능이지 마. 정행무진하네. 윤석열 몇 번 고발했다고? 50번.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합쳐서 50번이 넘습니다. 인지값도 어마하게 했다. 아유, 아니 고발은 당연히 인지 돈은 때는 안 들어요. 없어요. 네. 인사소송은 아니니까. 요즘은 온라인으로 고발 편하게 합니다. 이렇게 써갖고 이제 요 비용은 들죠. 각대봉투비, 그러네. 프린터비, 한 2,000원 정도 듭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님들이 고발장 이제 써주면 또 기다렸다가 또 변호사님들이 고발장 부시에 써주면 또 임센수사한테가 또 그 중에 고충하고. 고발인 조사 몇 번이나 받았어? 지금 안 받아. 고발인 이제 임 소장은 피고인 조사 여러 번 받았고요. 구구단체 고발당하고 제가 고발인 조사는 그래도 한 50번 중에 한 20번은 받았죠. 20번 안 해버리기도 하고 하기도 해요. 근데 전부 뭉개고 있죠. 그러니까 특검으로 가면 저는 구속입니다. 네. 거기 저는 이제 윤석열 지금 뭐 그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일부 공무원들 있잖아요. 이른바 그 김건희 디올백 감춰주려고 했던 여러 가지 기관들, 예를 들어 뭐 건익위원이라던가 등등에 있는 그 우리 독립기관들이잖아요. 감사원, 예, 그런 쪽. 권익위원회. 이 사람들도 부역자로 전면 다 처벌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정권 바뀌어서 민주정부 대통령 되면 정말 그 TF 그 부서를 따로 만들어야 돼. 윤석열 정권 부역자 처단 뭐 이런 부서 맞죠. 같은 저 거. 그렇게 예. 홍초로도 포함시키고요. 예, 들어가야죠. 들어가야죠. 전면 들어가야 그런 놈들까지 다 처벌해야지 영혼 없는 공무원들이 정말 불법 부당 비리를 저지른 정권에 부역하는 일이 끊어질 겁니다. 그분들에게 미안하지만 각오하십시오. 오늘 이재명 대표 그 회의에서 모든 판사가 다 그런 게 아니다 이야기처럼 네. 아 그건 정말 말씀 잘해 주셨어요. 검사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무능한 검사가 대통령, 무능한 검사가 당대표 되고 있으니 뭐 잘 될 리가 있겠어요? 네. 사람 이런 거 약간 좀 모자라고 무능한 애가 얼굴마담 하고 있으면 네. 여당 대표라도 좀 다른 방향성을 갖고 있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지키려고 이제 한동훈이를 법무부 장관 때부터 키웠다가 이제 한동훈이를 지금 반대하는 입장에서 국민의힘 당원들이 한동훈으로 뽑아놓은 거예요. 네. 근데 국민의힘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 한동훈이는 지금 가족들 동원해가지고 김건희 개목줄 이런 이야기 하고 있으니 뭐 잘 될 수가 없는 구석에 저기는. 또 뒤에서 온 가족을 동원해서 온 가족 동원해서. 불법 댓글을 달고 있었어요. 개목줄. 그래서 국민의힘 앞에 얼마 전에 지나갔더니 그 윤석열 지지자들이 살모사 한동훈 집회하고 있더라고요. 집회하는데 구호가 신혜식 씨. 살모사 한동훈 그다음에 신혜식 연석 개새끼 한동훈을 구속시키자. 이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지지자 입장에서는 빡 돌아가지고 개새끼 한동훈 바로 감옥으로 보내야 된다. 근데 요건 진짜 엄중한 범죄가 걸린 거야. 한동훈 딱 걸렸으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때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놈이 진짜 할 비열한 일 놈인 거예요. 그전에 이재명 패배해 보면 이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글을 안 썼거든요. 깐조가 안 됐거든요. 그리고 만나기로 했었고 이재명 대표가 건설적으로 제안도 했었고 지도 그걸 활용해가지고 용산 압박하는데 수단으로 악용했던 놈이 대표가 살려준 거죠. 보면 도와준 거죠. 이재명 대표님이. 근데 지가 댓글 다다 드루쿵지 다다 걸려가지고는 궁지에 빠지니까 날마다 이재명 죽이기에 앞장서는 아주 비열한 놈이에요. 아주 비겁한 놈이에요. 그러니까 살모사 백망득 모든 욕을 다 해도 아깝지 않은 놈이에요. 내가 이 놈은 내가 한동훈이 제가 반드시 잡아드립니다. 자 이제 끝날 시간 돼가니까 한 번 더 재연. 아니 잠깐만 한마디만 요거는 꼭 아셔야 되는데 지금 민들레에서 단독 보도가 있는데 보신 분은 보셨겠지만 그 백현동 건 관련해서 이 다음에 압박이 준비돼 있었다. 있어? 그렇군요. 아, 예. 네, 이거 많이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네, 재연. 대통령실 관저에서 네. 윤석열과 네. 김건희의 대화. 그뭐 외교 못 따라가니까 막 답답했지만 야 내가 없으니까 확실히 네 잘 못하더라 야. 그 통역관계 뭐니 이게? 근데 그 동훈이 새끼 그거 어떻게 됐어 지금? 아 동훈이 이 새끼 내가 가만 어디 감히 개목에다 나를 묻더라 그래? 이 새끼 내가 너야말로 개목에다가 놔줄 거야. 그리고 통역관 그거 그리고 내가 시켰어. 옆에 딱 붙어 있으라 그랬어. 불안하더라고. 동훈이
너이 새끼야. 우리 집사람한테 그 개목줄이라고 그래 너이 새끼야. 형님 저는 저기 애기 엄마한테 그거 시킨 적이 없습니다. 지가 직접 했습니다. 제가 살아야겠네요. 정말. 우리 아들이 했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검찰은 왜 김건희 수사 안 합니까? 나쁜 사람들. 그게 바로 죄. 새날마저도 국힘당이 분열을 이렇게 조장해서는 안 됩니다. 이 거짓말쟁이. 저희들이 할 일이 얼마나 나쁜 많습니까? 사람아. 더 이상 질문 받지 않겠습니다. 새날 방송 보이콧합니다. 저는 갑니다. 수고하십시오. 항상 수고 많으시더라고요. 아씨 예. 방송 마실까 아씨. 국힘당 분열 관심 가지 마십시오. 제가 다 분열시켰습니다. 입 닥쳐 정말. 누님 개목걸이로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목걸이로 들어가세요. 누나는 개목걸이가 어울려요. 닥치라고. 누나는 그 입좀 닥쳐. 장신구 안 어울려요. 졸라게 개목걸이가 말해. 어울려요. 좀 누님 개목걸이. 더 앉아야겠네. 가야 됩니다. 저희도 바쁩니다.